네, 날씨가 참 좋은 9월입니다. 이 날씨 이상으로 기분 좋은 코너죠.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다뤄볼까요? 어제 보니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요. 5, 6년 만에 처음으로 1,200원 막 돌파했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환율이 하락 개장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1,200원대 이렇게 좀 빠르게 진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음 주잖아요. 벌써 다음 주로 다가온 것이 이제 FOMC 회의가 되겠는데요. 이번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신흥 경제 국가, 신흥 시장에 가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강한 달러에 대한 대비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거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돌파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 언저리에서 화면 보이다시피 1,2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다 이 얘기 들리고 나서 네. 어제 또 환율이 상승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홈플러스 양은 7조 원이 그래도 국내 토종 사모펀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고 이제 사실 보면 우리 이슈되는 것이 그 사모펀드 운영자 갖다 누구냐. 저는 오히려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분의 뭐 사위다 얘기해갖고 그런 뭐 히스토리까지 저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외국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금액도 좀 상당하니까요. 금액도 크죠. 네.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머징 마켓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본질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한국은행의 달러 잔고가 계속 준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 계속 우리가 무역수지 나름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무슨 소릴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난 2달간요. 우리나라도 약 8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에 달러 이제 그만큼 감소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모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달러 강세로요. 기타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로라든가 엔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강했거든요. 네. 2.4% 정도씩 절상했기 때문에요. 기타 통화 가치는 상승했기 이게 요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일부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상인 거 외환 당국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 이런 거 유지하기 위해서 좀 샀다 팔았다 좀 마지닥거리다가 매매를 하다가 거기서 손해난 것이 아니야라는 의구심도 있다. 가 일단 사실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의구심이니까 사실 확정한 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건 좀 제쳐놓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FOMC가 또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중국 때문에 아시아 외환위기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중국도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 중국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불안감을 가져왔다 보셔야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확히 보면 잔고가요. 계산도 안 됩니다. 3,557조 달러의 외환보유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대부분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달러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7월 대비요. 8월 달에 무려 939억 달러가 감소한 거야. 물론 얼마 안 되죠. 워낙 갖고 있는 거에서 네. 얼마 안 되지 돈이 빠진 게 중요한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좀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달러 팔고 이제 위안화 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해외 자금이 밀묻듯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악재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참고할 부분으로 언급을 주셨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주식시장입니다. 이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 강세 속에서 원화 약세 그렇다면 또 자동차주나 환율에 민감한 섹터가 호재가 아닐까 이런 얘기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약간 실망인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경제 문제 나면 네. 그게 이제 맞는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워낙 약세된다는 건 여기도 써 있지만 수급에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외국 입장에서 보면 네. 같은 돈을 달러로 바꿨을 때 어제는 예를 들어서 1달러 받은 거 오늘 0.9달러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5%, 10% 손해 난다고 생각하면 치명적이죠. 거기다 주가도 안 좋으니까요. 쉽게 해서 양박으로 코피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입장은 안 좋은 거 되겠고요. 다만 이제 수출에는 일반적으로 호재 인식 많은데 이것도 기업별로 계산법, 계산기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별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입이 복잡해지고요. 네. 3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3국에 만들어서 3국에 파는 게 많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초등이나 중등 수준에 맞겠죠. 네. 단순화된 공식에서 탈피하자 이야기를 주셨네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위원님. 네. 자, 그럼 기업별로 한번 셈법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현대차나 기아차는 호재니까 그렇게 주가가 최근 잘 가겠죠. 그들은 맞죠? 일단 맞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원화도 약해지고 상대 엔화가 강해지면 분명히 네. 맞는데요. 이거는 이제 증권업계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는데 환율이요. 현대자도 잘 들으세요. 환율이 10원 오른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해지고 원화 가치가 약해서 10원이 오를 때 보면 연간 영업이익이요. 현대차가 1에서 1.6%가 올라가고요. 기아차는 1.3에서 많게는 2.7%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호재인식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토로스 증권은 어제 목표 주가를 한 18만 원에서 21만 원 올려놨고요. 특히 이걸 퍼센트니까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키움증권에서는 아예 구체적 금액을 냈습니다. 원달러는 10원이 오르면 현대증권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600억 원이 늘어나 매출 1,600억 늘어나고요. 네. 기아차도 1,200억 원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호텔 업종 보겠습니다. 호텔 업종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호텔을 숙박하는 사람이 약간 늘어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환율 10원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한 25원 정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반도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원 오르면 영업이익이 180원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의류는 한세실업이나 이거 쭉 네. 나오는데 한세실업이라든가 몇몇 영업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100%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환율이 안 좋잖아요. 그들의 화폐 가치 떨어졌으니까 그걸 갖고 미국이나 갖다 팔면 오히려 양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그리고 필라코리아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호재성 이슈로 환율의 상승 호재로 볼 수 있는 섹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식료라던가 이런 쪽은 또 환율 상승에는 피해로 꼽히지 않나요? 이거 수준 높은 걸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그래서 수달러로 많이 결제하거나 엔화를 결제하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원재료가 많은 거 뭐겠습니까? 결국 농수산물 이런 거 그쵸. 되겠거든요. 그런데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거 그래서 원유에 대한 수입을 따라 해갖고 가스가 됐건 뭐가 됐건 불을 네. 지펴갖고 여하튼 한국 전력을 전력? 생산하는 네네. 경우가 있겠고요. 다 비행기 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은요. 환율이 10% 올라갈 때 순이익이 13에서 15% 그냥 아이고. 꼬꾸라진다는 얘기하고 네. 있고요. 한국전력이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연료비가 1,500억이나 무려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똑같은 얘기로 포스코는 얼마 늘어나면 연료비가 900억 원이나 더 소비된다는 아이고야. 얘기하고 있고요. 네. 대한항공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달러 부채가 따른 외환 평가선이 무려 890억 원. 이런 것들 좀 악재 인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맞겠죠. 네. 특히 또 하나가 우리나라 항공 그 여행주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는 것보다 외국에 갈 때 쓰는 거거든요. 하나도 그렇죠. 못 이런 것들도 보면 악재 인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환율의 움직임 체크하면서 수혜주, 피해주 흐름도 좀 잘 찾아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이영경 위원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 오늘 저희 환율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 가운데서 좀 기대감을 실어도 좋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게 자동차를 얘기 많이 하는데 좀 자동차 그것만 환율만 보면 호재 인식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많이 팔리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선호도가 있어야 되고요. 외국에서 특히 많이 사줘야 되는데. 본질이 좀. 네, 그거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것도 인기도인데요. 그거는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맡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이 다른데요. 분명한 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의 공장이 거의 100% 있거든요. 그들 나라 지금 통화가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고 나서 싸게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갖고 미국이나 유럽에 파는데 그들 나라 또 특히 미국은 이제 워낙 달러 강세, 유로가 강세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히 그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않으면 한세산업과 영업무역 같은 회사는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쌍코피가 터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이득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들이 오히려 좋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국에서 미국 등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두 곳에서 모두 이득을 가져갈 그렇죠. 수 있다라고 네. 얘기 주셨네요.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저희 오늘 이양영 위원님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